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지만 2주간의 방학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1학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죠. 1학기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9월 달부터 이제 2학기가 되니까 1학기 마지막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다 아시죠? 수업 안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한 2주 전쯤인데 잘못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눈치를 보며 실수를 했을 경우 우리는 눈치를 보며 감출 수 있으면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모르는 척. 뭐 사실 그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드러날 일이니까 이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선생님이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친구든 나든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뭐 진진되게 사과를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바꾸어 변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세 번째 그냥 뭐 실수했을 거고 그냥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얘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가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것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악 정산표라는 걸 선생님이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29쪽에 있는 건데요.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했던 선한 일 가운데 그 행위를 적어보고 점수를 매겨봅시다. 학교 오는 길에 교문에서 알았어요. 이제 마스크가 없다는 걸. 친구가 그래서 발을 중정 부르고 집에다 전화를 하고 엄마가 갖다 주세요.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친구에게 비상용 마스크를 가방에서 꺼내서 줬어요. 100점이죠, 100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집에 더 있겠지만 나누는 일, 큰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반대로 내가 했던 악한 일을 써보고 그 행위를 스스로 점수를 매겨봅시다. 오른편인데요. 게임을 했는데 엄마가 물어봐요. 너 뭐 했니? 엄마 저 공부했어요. 원격 수업. 마음은 아파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엄마 게임하고 있는데요. 금방 하고 끝내고 공부할게요. 그럼 빨리 끝내라 그럴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50점. 그럼 나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래도 마이너스 점수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에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비교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하게 될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게임을 했는데 엄마에게 공부한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돼요.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만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교과서 30. 자, 생각을 열어볼게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힘들거나 피하고 싶은 경험은 없었나요? 선생님도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친구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또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쁜 기억이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요. 그럼 그 상대에게 답하는 네 가지 방식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다 유익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뭐 일상 속에 수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만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어려울 경우. 자, 우리 이제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과서 30페이지입니다. 자, 유익한 대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해놨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유익한 대화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도 흔히 겪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장기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장기놀이를 알아야 됩니다. 장기놀이 해봤어요? 좀 해본 친구는 이해가 빠를 거고 아니면 뭐 장기놀이 해보면 되죠. 자, 우리 이제 교과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생과 사이좋게 케이크를 나눠 먹어야 하는데 형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좋은 묘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동생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정하게 자르는데 항상 동생은 형보다 적은 걸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이 학생은 동생 보고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잘라서 먼저 먹어. 남은 건 내가 먹을게. 멋있어요. 그죠? 네가 먹다 남은 거 내가 먹을게. 동생은 동생의 양심을 믿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게 현명한가? 현명할지 누가 모르나? 문제는 현실이죠, 현실. 내가 동생보다 손해를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너 먼저 떡을 갖다 놓고 케이크를 갖다 놓고 너 먼저 잘라서 네가 먼저 선택해서 먹어. 그러면 아마 선생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두툼한 쪽을 선생님이 잘라서 형보다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도 있어요. 야, 네가 동생아 네가 먼저 잘라. 공평하게 잘라. 공평하다면 내가 먼저 선택할게. 잘라놓은 두 개 가운데 네가 자를 거나 나는 선택할 거나. 반대로 내가 자를게 네가 먼저 골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 뭐 이제 다음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뭐라 항변해도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동생과의 우애를 생각해서 양보하던가 아니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든가. 정말 문제는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그 뒤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은 항상 책임이 있어요. 그죠? 공부도 선택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선택을 해도 책임이 있어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학교를 갈까 저쪽 학교를 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죠. 그 책임도 본인에게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교과서를 들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앞서 형제 이야기는 형제의 우애나 양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하는 임하는 사람의 태도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계획이 있을 때 둘이서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누구 보고 잘라달라고 해요? 아니면 자른 거 다 먹어요? 뭐 그래도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동그란 케이크 하나 그리고 칼이 하나 동생과 나 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보죠. 자, 우리는 제대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즉시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아니요라고 대답만 하래요. 참 질문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힐 것 같으니 그게 싫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요. 고민하면 쟤 뭐 문제가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적 문화가 있어요. 잠깐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대답하기 곤란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질문을 한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불쾌해요. 그죠? 그건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힐 것 같으니 그게 싫기 때문이다.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죠. 자, 동생에게서 장기를 처음 배울 때가 생각납니다. 궁, 장기는 왕이 있는 곳이 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졸둘, 그러니까 사자가 적어있는 선비사자가 적혀있는 그거 두 개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궁에는 왕이 있죠. 누나 그리고 차 누나라고 부르며 동생이 나에게 차와 포를과 잡히면 아무리 내게 장기짝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건 이미 진게임이니까 신경을 써. 그러니까 차는 직진만 할 수 있고 포는 가운데 어떠한 졸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서 상대를 잡는 아주 유익한 장기죠. 장기죠, 장기. 그러니까 배운 대로 열심히 장기 짜고 움직여서 실천에 나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수 중에 하수인 나는 한 판이 끝나도록 공격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기가 일쑤였어요. 남동생한테 항상 졌나 봐요. 그때 이 언니는 깨달았대요. 누나는. 첫 번째는 여러 번 나 혼자 도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치밀한 훈련. 왜냐면 여러분 생각도 훈련을 하면 그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보다 좋은 답이 나와요. 훈련을 하면. 처음부터
상대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말려들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치밀한 훈련과 두둑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몇 수 앞을 훤히 내다보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상대의 패에 말려들기 마련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몇 가지 가능한 예측을 가지고 시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패에 말려들지 않아요. 시합이 끝날 때까지 쥐락펴락하는 상대의 손바닥을 못 벗어나지 않아요. 넓게 보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상대의 패에 말려들고 시합이 끝날 때까지 쥐락펴락하는 상대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첫 번째는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장기에서 먹히기는 싫고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일지도 몰라요. 한번 잘 보죠. 또 다시 다음 장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병졸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장기는 맨 앞에 졸이 5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장기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차도 잃고 포도 잃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방에게 궁을 잡아먹히는 거 많은 것이죠. 이럴 때 좀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딱 감고 아쉬운 장기장 몇 개를 잃어주는 편을 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살리려고 하다가 다 죽느니 저 졸은 죽더라도 다음에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서 쓸 것이라면 다음 수를 보는 거죠. 바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획과 전략을 가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책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어요. 붓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은 숱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아마 한 40년 동안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주고 받으며 그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치는 일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부처님이다 보니 붓다가 부처님이거든요. 사람들의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고 능숙했어요. 먼저 붓다는 상대방의 질문에 다음 4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했대요. 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질문을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그건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는 방식이래요. 이건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밥 먹었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네. 이건 뭐죠? 노트북이요. 쉬운 거예요. 그죠? 이 정도의 대답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하면 쉽게 대답하고 쉽게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질문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분석한 뒤에 당신의 대답을 내놓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는 내가 아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뭘 물어보는 거지? 상대방의 질문에 분석을 하고 대답을 내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죠?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의 질문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시험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예 아니다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내겠죠. 셋째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반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하여 상대방이 부처님의 반문에 30일 이건 지우세요. 대답하는 가운데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혹은 질문의 범위를 좀 더 짜임새 있게 다듬는 뒤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부잣집에 이제 아들이 파티를 했어요, 집에서. 파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옆에서 춤도 추어주고 시중을 들던 그 여자가 나의 보물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금덩어리를. 그래서 이 돈 많은 장자가 숲속으로 막 찾아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 여기 지나가는 여자 못 봤어요. 왜요?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거든요. 전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여자를 본 것만 얘기해주면 되는데요.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줬어요. 여보세요. 지금 금은보화를 찾는데 당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금은보화를 찾는 게 중요합니까? 엄청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금은보화보다 이렇게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고 감화를 지키는 최고의 답을 하는 방식이죠.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는 방식이죠. 자, 넷째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왜 대답하지 않는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선생님도 그런 질문에는 사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뭐 선생님이 아는 지식이 뭐 빅뱅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선생님. 사실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빅뱅이라는 것은 설명일 뿐 진짜 그렇게 만들었는지 뭐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어떤 조물주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난 모릅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최고죠. 그러면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할 테니까요. 이렇게 질문에 정확하게 예, 아니오로 답하는 것, 질문을 분석하는 것, 세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상대방이 질문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상대방의 기질과 근기에 따라 아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선 뭐해요? 그러면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이래. 근데 그 단어를 모르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죠. 학교에서는 너처럼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면 누군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서 모르는 거 하나 배우는 데가 학교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가서 뭐 방정식을 풀어주고 함수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가 질문하냐에 따라서. 또 얼른 정답을 내놓지 않으면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서 대답을 내놓기보다는 이 대화가 진정 유익하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보다 진지하게 다가서는 게 중요하고 먼저 파악하고 상대의 질문이라는 어떤 그 꼬임에 빠지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에서 배운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4가지 대화법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바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내가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야, 너 누구 사랑하니?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왜냐고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냐? 그것도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나만 그렇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만 진실은 주관적 진실이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거짓말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답하지 않는 것이 더욱 현명한 답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앞에 유익한 대화 4가지의 대답법.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갈지. 자, 여러분, 교과서 31쪽에 누군가의 물음에 어떻게 답하고 있나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오늘 뭐 했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뭐 했는지 모르고 시간은 가니까. 친구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을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물어봐요. 어디 아프니? 무슨 일이 있어? 대부분 여기에 다음과 같이 아니요 라고 적고 끝났어요. 어디 아프니? 무슨 일이 있니? 너무나도 쉽게 아니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요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고민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교과서 32쪽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일주 후에 다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